안녕하십니까. 지하 수직 중축 공법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영향 분석에 대해 분석한 발표자 조병준, 김범희, 류지영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하 수직 중축 공법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식, 발생 원단이 사례를 설명드리고 사례에 적용하여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그에 따른 분석 및 비교의 순서입니다. 연구 배경 및 목적입니다. 우리나라에 매년 자동차 등록이 증가하고 있고 주차장의 폭이 개정되어 주차 가능 대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주차 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국내 온실가스의 기여율은 건설에서 18%, 건설 부문의 GDP는 6%로 3배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기에 저희는 줄여야 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문제 해결책의 방안으로 지하 수직 중축 공법을 통한 확장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저희는 크게 3가지의 조건을 고려하여 15개의 케이스를 설정했습니다. 공법의 종류로는 철거가 있는 순타공법, 철거가 있는 역타공법, 철거가 없는 역타공법입니다. 기존 지하 층수로는 지하 1층과 2층, 증축 후 지하 층수로는 지하 2층, 3층, 그리고 지하 4층으로 나누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구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를 LCIDB에서 참조하였습니다. 건설 분야에서 발생 비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CO2, CH4, N2O 3가지의 정보만 LCIDB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 지수를 고려하여 계산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진행한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식을 설정했습니다. 시공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의 온실가스를 고려하기 위해서 시공 단계와 철거 단계를 나누어 계산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LCIDB와 지구온난화 지수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를 계산했습니다. 15개의 사례를 생성 후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및 비교를 통해 연구의 의의를 정리하였습니다. 지하 수직 중축 공법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철거 작업의 유무와 공사의 진행 방향으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철거 작업이 없는 공법은 보강 작업 후에 공사를 진행하여 순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3가지로 분류했습니다. 3가지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로는 철거의 유무입니다. 1번과 2번의 경우 철거와 대매우기를 통해 마치 신축 공사처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3번의 경우는 철거가 없이 동바리를 통한 보강 공법을 사용합니다. 공법별로 물량의 차이가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보고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공사의 방향에 따라 하부에서 상부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순타,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되는 경우를 역타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시공 단계와 철거 단계로 나누어 계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유는 시공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시공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은 시공 단계와 건설 폐기물 발생 원단위를 고려하여 계산했습니다. 온실가스 발생 원단위를 계산하기에 앞서 각 공법에 사용된 부재들을 LCIDB에서 제공하는 재료로 분류해 정리하였습니다. 서포트 동바리에 해당하는 재료인 탄소광을 예로 들어 계산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LCIDB에서 제공하는 파일에서 분석하는 데 필요한 온실가스를 찾아 정리합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 지수와 함께 고려하여 발생 원단위를 계산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재료별로 정리한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5가지의 예시 사례를 비교하기 위해서 가로 74m, 세로 29.6m에 각 층수의 높이가 3.4m인 직사각형 구조의 구조물을 선정하였습니다. 각 층은 유사한 형태로 건물이 구성될 것입니다. 구조 평면도입니다. 다음은 가설 스트러트 계획 평면도로 공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15가지의 사례에서 발생되는 물량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골조 공사에 해당하는 시공 단계와 철거 공사로 나누어 계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15번 반복 후에 기존 층수와 증축 후 층수가 같고 공법만 다른 예시 사례들끼리 비교 및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시공 단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그래프입니다. 시공 단계에서 3가지 공법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은 공법은 철거가 있는 순타 공법이었습니다. 철거가 있는 순타 공법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은 이유는 온실가스 발생 원단위가 높은 데크 플레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슬래브 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테두리 공사가 생략되고 보해 내역 피복이 절약되어 온실가스 발생 원단위가 비교적 높은 콘크리트의 양이 다른 공법과 비교하여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철거가 있는 역타공법이랑 철거가 없는 역타공법의 차이는 PRD나 MPD 등의 부재의 물량의 차이로 온실가스 발생량이 차이가 납니다. 철거 단계에서 기존 지하 층수가 같은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철거가 없는 역타공법의 경우 철거 공사가 없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하 수직 증축을 하기 전에 기존 건축물이 층수가 지하 1층일 때랑 지하 2층일 때를 비교하면 약 2배가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공 단계와 철거 단계를 합한 총 온실가스 배출량 그래프에서는 철거가 없는 역타공법이 가장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했습니다. 철거 단계를 진행함에 있어서 폐기되는 물량과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철거가 있는 경우는 순타공법의 경우가 역타공법보다 온실가스가 적게 배출되는 추세를 보입니다. 분석 결과 철거가 없는 역타공법이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했습니다. 지하 수직 증축 공법 관련해 온실가스 배출량 측면에서 보면 철거가 없는 공법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공 단계에 있어서는 콘크리트, 데크플레이트의 발생원 단위가 크기 때문에 배출량에 영향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발생원 단위가 큰 재료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계점으로는 분석된 결과가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사례가 한 개로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다양한 사례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공법에 대한 결과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를 증가시켜 객관화된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감사합니다.